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파이라는 아이 구현차에 대해 이야기할 정윤원이고요. 점심시간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아서 네, 놀랐습니다. 저는 구름 입력기나 엑셀 에저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깐깐하게 배우는 파이썬이라고 파이썬 입문서를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GitHub 가보시면은 거의 뭐 OS10이랑 iOS밖에 없어서 파이썬 개발자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파이파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이파이 기술로 이제 새로운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빨라지고 무엇을 빠르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을 건너뛸까 싶어서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아히에 대해 들어보신 분? 되게 많네. 파이파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써보신 분?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을 해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 그러면 이제 구현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따로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거나 하고, 네, 다른 내용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히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좀 할 건데, 저희가 이제 구현 파트에 들어가면은 아히의 실제 구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히란 어떤 언어인지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아히 얘기를 짧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주제, 파이파이는 무엇이고, 알파이썬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인터프리터를 빠르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빠른가,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한글 뭉치가 이게 아히 코드예요. 근데 코드처럼 안 보이죠? 아주 신기한 언어입니다. 자, 이 캐치프라이즈인데요. 아히에 한글로 쓴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난해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 밑줄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실용적인 프로그래밍에 쓰기 위한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언어의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가 복잡하면 제가 인터프리터를 못 만들겠죠. 그래서 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쉬운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모든 언어에서 가장 쉬운 코드라는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네. 자, 이게 더 웃긴 건 이제 보통 코드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아히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2차원 언어이고,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진행 방향은 누가 결정했냐? 원래 저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코드이냐? 그건 아니고요. 보기 쉽게 하려고 모음만 살짝 떼놔봤습니다. 이 점 찍힌 게 뭔가 화살표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저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실행하는 코드이고요. 이게 전방향을 모음을 바꾸면 다르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네. 좀 더 복잡한 모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진행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 코드인지도 알면 좋겠죠. 제일 처음에 실행한 코드가 밤인데, 방향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히의 코드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성과 종성이 있는데, 초성은 명령어고 종성은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거는 비읍이 이제 값을 저장한다는 명령이고, 미음이 정수 4라는 뜻이기 때문에 4를 저장하는 명령입니다. 쉽죠? 네. 참 쉽죠? 그래서 코드를 쭉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저장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히는 메모리 모델이 보통 언어랑 조금 달라요. JVM이랑 비슷한데 스택을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값을 저장했다가 곱했다가 복제했다가 뭐 이런 동작을 하는데 그 각 명령이 뭔지는 뭐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에 쌓았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동작하는 언어다라는 것만 알면은 오늘의 그 아히 이야기는 모두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혹시나 아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히 표준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그 표준 문서가 있어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항상 표준 문서를 보고 쓰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표준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왜 파이파이로 만들었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야 구현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2015년도 만우절에 만들었었고요. 원래 이제 프로그래머 정신이잖아요. 쓸데없는 고퀄 만우절에 꼭 해야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히아히라는 그 파이파이 비슷하게 아히로 만든 아히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그런 걸 실행하는데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핵심 주제 파이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파이파이는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파이썬 구현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C 파이썬보다 빠르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파이썬으로 파이썬을 만들었는데 이제 C로 만든 것보다 어떻게 더 빠를 수가 있냐. 여기에 이제 파이파이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 파이파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 맨 먼저 그 파이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파이썬이라는 파이썬의 서브셋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있고 이 언어를 가지고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면은 그 뒷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 파이썬보다 빠른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파이파이이고요. 파이파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 뒷부분의 파이파이 그 빠른 파이썬 인터 구현체는 우리는 지금 아히를 구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아니라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 파이파이를 구현하는 데 썼는 저 파이썬의 서브셋인 알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이제 제약이 있는 파이썬이라고 해서 restricted 파이썬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위키페이퍼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 정적으로 컴파일이 된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그 바이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뭐 파이썬으로 짜는데 어떻게 더 빠르냐 뭐 이런 거에 약간 좀 의문이 좀 해소가 되고 그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그 JIT 컴파일러 툴체인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JIT 컴파일러 처음 들어보신 분? 그 JIT 컴파일이라는 거는 그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차이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러라는 건 이제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그 CPU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그 코드를 읽어서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건데, JIT 컴파일이라는 건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그 실행 시간에 코드 일부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컴파일하는 코드랑 비슷한 성능으로 실행이 되겠죠. 네, 그런 아주 신기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이썬이 해주는 순서가 이상하네. 네. 그 다시 알파이썬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 실제로 언어를 구현할 때 이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실제로 이제 다른 인터프리터 구현을 위해서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빠른 인터프리터를 만들려면은 파이썬도 C로 구현되어 있듯이 C와 같은 이제 언어를 써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제일 골치 아픈 거, C에서 제일 힘든 거 뭐죠? 문자열 처리 이런 거 있죠. 문자열 처리나 뭐 빅인트, 유니코드 이런 게 다 내장이 돼 있고,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알파이썬에 내장된 빅인트 처리 코드를 쓰면은 내가 만든 인터프리터도 빅인트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JIT 컴파일러 툴체인이 붙어 있는데, 이거 뒤에서 그 구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짧은 코드로 그 내가 만든 인터프리터에 JIT가 붙어요. 이게 뭐 보통 JIT
그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죠? 네,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름에도 불구하고 붙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알파이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언어를 구현하기 좋은 언어이고 구현하기 편리하냐? 파이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런 언어들이 구현이 돼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롤로그 이런 건 좀 쓰이는 것 같고요. 얼마나 빠르냐가 사실은 더 궁금하고 중요한 이슈이죠. 파이파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건너뛰고 그 HPVM이라는 게 HHVM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엄청 빠르다고 자랑하는 그 PHP 인터프리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그 HPVM이라는 그 파이파이로 만들어진 PHP 인터프리터가 HHVM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빠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자본을 들여서 이제 HHVM을 만들고 있는데 훨씬 적은 사람과 코드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제 파이파이가 그만큼 그 언어 구현에 강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너무 빠른가요? 좀 더 천천히? 네, 그 파이파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파이파이로 구현된 언어는 왜 빨라지느냐? 그 실행 추적 JIT라는 JIT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자바 이런 거에서 쓰는 JIT가 이제 전통적인 JIT라고 하는데 그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어떤 함수를 몇 번이나 호출했냐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호출되는 함수를 순서대로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성능이 잘 올라가겠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실행 추적 JIT라는 거는 그 일단 코드를 실행을 쭉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행되면서 발생되는 루프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자주 호출되는 루프를 찾아서 그 실행 시간에 루프를 최적화를 하는 조금 다른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신기한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실행 추적 JIT를 알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구현을 못했겠죠. 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제 알파이썬을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구현을 하면은 실행 추적 JIT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타죠. 되게 신기한 건데 아서 클라크의 유명한 얘기죠. 그 충분히 진보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인터프리터가 빨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저도 다 조사를 해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완성했을 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실행 추적 JIT 그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파란색 부분인 인터프리터 부분은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터프리터 구현은 뭐 우리가 어차피 언어를 구현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뻔한 이야기고 그 JIT를 붙이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알파이썬에는 이제 JIT 생성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JIT에서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JIT 생성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붙여서 잘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코드는 왜 빨라지느냐? 이제 실행 시간이 되면은 뭔지 알 수 없는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JIT 드라이버는 그 실행 코드의 정보를 포함한 채로 인터프리터를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JIT 드라이버가 최적화를 하는 거는 그 인터프리터 코드를 최적화를 하는 거지만 인터프리터가 이제 실행 코드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실행 코드도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알파이썬으로 인터프리터를 만들면은 그 알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JIT 생성기가 JIT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최적화를 시켜서 코드가 빨라진다. 이게 저희 그 파이파이로 만들면 인터프리터가 빨라지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뭔가 빼먹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아히 구현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자, 앞에서 이제 실행 추적 JIT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실행 추적 JIT는 이제 함수 호출 횟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 시간에 루프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루프를 얼마나 잘 찾도록 도와주느냐가 이제 그 핵심인데, 이제 네, 루프 찾는 걸 얼마나 잘해주냐, 잘하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전부예요. 네, 그 이야기를 쭉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일을 뭘 해야 되느냐, 그 제가 알파이썬으로 이제 아히를 만들려고 처음에 코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2차원 언어잖아요. 보통 언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코드가 크면 클수록 최적화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만들면 이제 그냥 원래 코드로 해볼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1차원으로 코드를 풀어주는 그 전처리기를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있던 그 한글 덩어리인 아히 코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약간 뭐 어셈블리 비슷하게 생겼죠. 저렇게 이제 풀어진 그 컴파일된 전처리된 아히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히 코드가 그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기계어에 가까운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인 파란색 부분이죠. 인터프리터 부분. 인터프리터 구현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전처리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전처리기는 이제 파이썬이랑 별로, 아니 그 인터프리터 구현이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못 띄고, 이거 인터프리터 코드인데 뭐 메모리 초기화해주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0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코드를 그냥 하나씩 실행을 쭉 해요. 밑에는 그냥 아히 표준을 보고 열심히 아히 표준 한 줄을 보고 그냥 한 줄씩 코딩을 해 넣었습니다. 밑은 뭐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어 비교를 해서 쭉 실행을 하는 거라서 별로 이제 큰 내용이었고요. 이까지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그 이미 이제 C파이썬과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알파이썬이라는 건 보통 파이썬이랑 다르게 정적으로 컴파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이썬이라는 명령이 이제 알파이썬 코드를 컴파일하는 명령이고요. 컴파일하고 나면은 바이너리가 떨어집니다. 그 GCC나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이미 충분히 빠르니까 최적화만 조금 하면은 뭐 아주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덤벼들기 시작을 했죠. 뭐 실제로는 뭐 하다 보니까 10배 느려졌다, 20배 느려졌다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앞에는 아직 그 JIT를 붙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프리터 구현만 쭉 해서 붙인 상태이고, 그 JIT 생성기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알파이썬에. 그래서 JIT 생성기를 붙여서 저 파이파이가 해주는 JIT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부분인데, 코드가 딱 3줄이에요. 정말로 이제 코드를 짠 다음에 3줄을 추가하면은 JIT가 붙거든요. 여기서 이제 넣어주는 값들이 뭐냐가 조금 이제 그 중요한 건데, 그 루프 추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루프 추적을 하려면은 이야기 조금 뒤에 할게요. 실제로 이제 파이파이가 최적화나 컴파일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알아서 해주고, 우리가 이제 도와줄 건 루프 추적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루프 추적, 그러니까 JIT가 이제 알아서 인터프리터 코드를 보고 루프를 찾아주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실행 시간에 수집해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와주는 힌트 같은 걸 코드에 넣어서 최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루프 추적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코드가 다음번에
이 루프를 돌 때도 같은 경로로 실행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가정이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경로를 지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그 실행하고 나면은 저기 최적화해서 이제 작은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그 코드가 실제 코드랑 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건 최적화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최적화된 코드를 버리고 새로 이제 옛날 코드를 실행하고 그럼 컴파일 시간 낭비, 실행하는 시간 낭비, 프로파일링 하는 시간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네, 그린이랑 레드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저 그린이라는 부분이 그 코드의 실행 조건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레드라는 부분은 그냥 이제 별 관계가 없는 나머지 부분인데 지금 뭐 PC랑 프로그램이랑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코드인데 실행 시간 중에 코드가 막 변하는 이상한 언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야히는 그런 언어는 아니고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면은 코드 자체는 이제 변하지가 않죠. 그냥 항상 같은 코드이죠. 그래서 코드는 당연하게 이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그 PC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그 뭐 아키텍처에서 이제 뭐 어떤 그 명령어를 실행할 것이냐 가리키는 그 몇 번째 줄을 실행할 것이냐를 가리키는 카운터죠. 그래서 같은 카운터면은 같은 줄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상에서 같은 위치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메모리는 우리가 뭐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이런 걸 100번을 실행하면은 메모리에서는 3이 됐다 6이 됐다 나중에 300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프 실행해야 되는 그 루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다른 값으로 레드로 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추가했던 세 줄 중에 마지막 줄이 JIT 머지 포인트라는 건데요. 이게 그 한 루프 그러니까 그 자주 실행되는 루프를 찾아내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지점들이고요. 이 지점을 지날 때마다 그 JIT가 저기 프로파일링도 하고 혹시나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다가 이게 많이 실행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최적화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 지점 앞에 있는 모든 변수는 그린 또는 레드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측이 돼야지만 그 루프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적화를 잘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실행하면은 그 코드를 하나하나 인터프리트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많은 이득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아까 전에 이제 그린 같은 거 잘못 넣어서 같은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닌데 같은 코드인 것처럼 JIT를 속였다. 그러면은 그 생성된 코드랑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코드가 막 버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느려지는 제가 20배 느려진 것까지 겪어봤거든요. 네, 그런 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린이 2개, 레드가 1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줄이긴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좀 거짓말이죠. 그 파이썬 코드인데 저런 식으로 그 메모리 값에 따라서 사실은 코드 실행 흐름이 막 달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히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따로 오픈 스페이스 잡고 무슨 이상한 짓들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루프 추적을 이제 잘 해주면 좋은데 그 JIT 머지 포인트라는 건 아까 보셨지만 그 모든 명령어를 실행할 때 맨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모든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루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아히 코드를 선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점프가 발생하는 지점에서만 그 루프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만 실행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썬에서도 뭐 while이 있든 for가 있든 뭐가 있어야지 그 루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어처럼 풀어하는 언어에서도 뭐 점프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프가 필요한 지점을 미리 찾아내서 좀 더 쉽게 좀 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저 캔 엔터 제이트가 있을 때만 최적화 여부를 체크하도록 이렇게 좀 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낸 결과를 볼까요? 테스트 코드가 있고 이걸 컴파일하면 그 중간에 이제 저런 코드가 나옵니다. 저 코드를 보면 5개의 명령을 반복하는 코드인데요. 5번째 줄에 점프가 있죠. 그럼 계속 돌다가 2번째 줄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루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저 한 줄 한 줄이 각각의 이제 아까 메모리를 다루던 명령들이거든요. 숫자를 하나 더 한다거나 아니면 값을 집어넣는다거나 뺀다거나 복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왼쪽의 코드는 최적화하기 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알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아히 인터프리터가 최적화를 하기 전에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코드들이고요. 오른쪽은 JIT 드라이버가 잘 돌아가서 최적화가 된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살표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앞에 있던 5개 명령 중에서 위에 있는 4개예요. 이 위에 있는 4개가 딱 봐도 명령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모든 명령은 같은 실행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같은 실행 시간이 걸린다고 대충 가정을 하면은 길이만 봐도 당장 2배, 3배 이상 빨라질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 몇 줄 추가를 했더니만 이렇게 아주 짧아진 코드가 발생이 됐다. 짧아진 코드를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자질구레한 어떤 튜닝들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나면은 알파히로 아이 코드 로고라는 아주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현존하는 당시로서 가장 빠른 아히 인터프리터인 이제 C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했을 때 제 노트북에서 24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새로 구현한 아히 지트가 달린 아히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하면 1초가 걸리죠. 거의 20배 이상 빨라지는 어떤 기술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저분한 일들을 더 했느냐, 그거는 GitHub에 저기 알파히 저장소에 들어가면은 로그가 좀 더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끝나고 나서 오픈스페이스 잡아서 아히 얘기를 하거나 구현체 얘기를 하거나 파이파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파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가 오늘 핵심 주제였고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해서 말은 빨리 하고 시간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알파이썬으로 짜니까 파이썬으로 만든 것보다 이렇게 빨라지더라. 그러면은 뭐든지 이제 알파이썬으로 짜면 되지 않겠느냐. 될까요? C로 짜는 거 정도의 성능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알파이썬 문서인데요. 들어가면 이제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요. 왜냐면 언어 자체가 제약이 많고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이런 걸 하나도 못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만 따로 모아서 인터프리터 전용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쓰는 라이브러리나 그런 걸 만들면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파이썬으로 코드를 짠 다음에 파이파이로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알파이썬으로 짜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한 루프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은 최적화가 된다고 하고요. 혹시나 이제 파이파이로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이제 더 빠른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알파이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C나 C++이나 자바나 이런 걸로 짠 다음에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알파이썬으로 인터프리터 외에 다른 코드를 짜시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알파이의 이의는 무엇이냐? 아히에도 JIT 컴파일을 지원하는 뛰어난 인터프리터가 생겼다. 네. 아히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이게 실제로는 저는 그 알파이를 만들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알파이썬이 사실상은 거의 이제 파이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IRC 채널에서 말로만 기술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몇몇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 코드가 3개 있어요. 3개. 그 예제 코드 3개를 보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모르겠으면 파이파이 코드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이제 삽질을 하고 문서를 하나 더 썼으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4개가 됐죠. 네. 이제 좋은 파이파이 예제를 하나 만들었다라는데 이제 이의가 있는 것 같고요. 쓰다 보니까 알파이썬에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뭐 파이파이 개발자들이 보고 좀 상당히 하던데 평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버그를 잘 못 찾죠. 나는 버그를 절대 안 일으키니까. 나는 이미 뭘 쓴 버그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버그를 일으켜서 좀 버그 리포트도 했고 유니코드 빠진 기능도 좀 채워넣었고 그래서 이제 플리퀘를 하나 넣었는데 테스트를 짜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테스트를 아직 안 짜줘서 머지가 안 됐습니다. 조만간 머지를 해서 파이파이의 컨트리뷰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만드는 데는 이런저런 문서를 참조를 했고요. 슬라이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링크는 당장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했는데 제가 만드는데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처음 한 주는 아히 인터프리터를 짠 다음에 최적화를 하려고 하다가 20배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프리노드에 파이파이 채널이 있는데 저기 아르민 리고랑 이름을 읽기 어려운 저 파이달이라는 분이 파이파이의 개발자들인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 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초기 단계에서 아직 채널에 들어가서 오리지널 고수분들 영접하기 전에는 상현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어제 아침에 모두 세션 들으셨죠? 저기 뒤에 지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파이파이 컨트리뷰터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